나오실 수밖에 없도록 뜨거운 박수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 원장님을 모십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김유빈입니다. 네. 저는 6개월 전에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면서 너무 좀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성 천식이 와가지고 기침을 안 하던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병원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이제 이상 없다고 약을 일주일분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열심히 먹었는데 안 나서서 제가 이제 일주일분을 더 고급 약으로 지어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을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약을 먹었는데 약 먹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스폰서 노경미 대표님에게 클린을 부탁해서 그 다음날 바로 클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제 환자분 제가 통증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주사를 놓는데 주사가 중간에 끊어질 정도의 그런 기침, 리듬이 끊어질 정도의, 그리고 대화가 끊어질 정도의 기침을 했었고, 제가 전철로 40분간 출퇴근하는데 이 중간에 한 번은 내려서 이렇게 심하게 기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전철을 타보면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를 보면 전철이 쭉 지하철이 연결돼서 저 끝까지 보이더라고요. 한 5개 정도는 쭉 이렇게 보이는데 문을 열어놔서 가운데.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철 안에. 그래서 나만 이렇게 기침하는 걸 보면서 야,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제가 3년 전에 이 본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병원이 멀리 있고 그래서 본사를 못 나왔었는데 제가 다시 기침이 좀 좋아져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본사 와서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은 그때 3년 전에 뵀던 분들이 전부 그대로신 거예요. 더 오히려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근데 저만 본부를 떠난 저만 병들고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여기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포 영양소인 글리칸 영양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강의할 예정이고 한번 그냥 편한 마음에 그 대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소개를 자연을 추구하는 글리칸 의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체는 이렇게 세포로 돼 있죠. 60조 개의 건강한 세포로 돼 있으면 건강하신 분이고, 건강하지 못한 세포로 돼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30년 전에 전자현미경이 나와서 세포를 찍어봤을 때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 사슬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 사슬은 마치 세포의 털과 같기도 하고 손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 사이에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통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세포 사이에. 이것은 저희 그 세포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세포에서 이 당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그 DNA가 있죠. DNA는 원본 설계도입니다. 거기에서 복사 설계도인 RNA를 만들죠. 그러면 그 RNA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소포체에서 당사슬이 단백질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당단백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사슬은 골지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효소 있죠. 여러 효소에 의해서 각각 필요한 모양으로 다듬어집니다. 뾰족한 송곳이 필요하면 뾰족하게 좀 다듬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당사슬을 그 효과, 필요에 따라서 트리밍, 다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당사슬은 세포 표면으로 나와서 당사슬, 당손, 당잎처럼 세포 간에 통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포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방문하시는 환자분에게 필요하면 꼭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영양소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몸은 매일 1,5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깁니다. 죽고 생기고 1,500억 개의 세포가 생기는데 이 세포에서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영양소이고 그 영양소의 가장 잃어버린 영양소이면서도 새로 발견된 영양소가 글리칸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글리칸 하면은 당을 얘기하는데요. 당은 예전 전통 의학에서는 에너지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나죠. 그렇지만 새로운 개념의 글리칸, 당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여하는 걸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글리칸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데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자, 난자에도 글리칸, 당사슬이 있습니다. 없으면 정자, 난자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뇌에도 글리칸, 당사슬이 있습니다. 당사슬이 없으면 뇌에서 어마어마한 난치, 희귀 질환이 생기죠. 그리고 귀 세포에도 글리칸, 당사슬이 있습니다. 어지러우시죠?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죠? 다 당사슬이 부족해서 그러신 겁니다. 위에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당사슬이 없어지면 위장병이 생기죠.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시경에 못 찾고요. MRI 못 찾습니다. 당사슬이 없어지면 질병이 생깁니다. 코에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비염 많이 있죠. 그리고 기관지에 당사슬이 있고요. 그리고 폐에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제가 천식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참 이 기침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기침을 막 하니까 양복 쫙 입고 이렇게 기침을 막 하니까 옆에서 모란역에서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싹 내리시려고 이 문 쪽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박하사탕 하나 딱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하사탕을 이렇게 보고 할머니 한번 보고, 할머니는 그게 보지도 않아요. 저 문 쪽에 가서 딱 기다리시고 박하사탕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게 좀 여러 생각이 들면서 박하사탕을 까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느낌이 어떤 인간의 통신, 대화, 그 교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탕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관절에도 무릎에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무릎 아프시면 이 털 빠져서 그런 겁니다. 당사슬이 다 빠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줄기세포도 당사슬이 있고요. 그리고 적혈구, 혈액형을 결정하는 적혈구도 당사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혈관 안도 당사슬로 둘러싸여 있죠. 당사슬이 없어지면 동맥경화죠. 고혈압이고. 그리고 암세포도 당사슬입니다. 변형된 당사슬, 부족해진 당사슬이 암세포에도 있습니다. 당사슬의 모양을 밝혀내는 기계입니다. 슈가 프린트라는 기계를 가지고 조직의 당사슬을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뇌의 당사슬의 모양, 콩팥세포의 당사슬의 모양, 간의 당사슬 글리칸의 모양, 폐의 당사슬의 모양을 전부 찍어서 밝혀놓은 겁니다.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당사슬은 저희가 이제 그 노벨상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은 글리칸입니다. 당사슬. 글리칸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에서 글리칸은 세포의 기능에 관여하는 그런 당사슬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 조직 구조에 관여하는 당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당사슬로는 당, 단백질, 당하고 단백질이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 단백질을 가지고. 그래서 내린 단어는 카레 라면입니다. 카레 라면, 당, 단백질, 카레 라면. 라면인데 카레가 들어간 거죠. 단백질인데 당이 좀 붙어 있는 겁니다. 당, 단백질, 카레 라면. 그래서 주는 단백질이고 글리칸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부로. 그리고 당, 지질. 카레 라면이죠. 그래서 지질이 주고 지방이 주고 거기에 글리칸이 붙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조직 구조에 관여하는 것으로는 단백다당, 단백질과 글리칸인데 이것도 카레 라면입니다. 이번엔 카레가 글리칸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다당 큰 덩어리에 글리칸 덩어리에 단백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당, 단백질 1번 카레 라면입니다. 그래서 큰 단백질에 부가적으로 당이 붙어 있는 거고 세포의 기능에 관여를 하는데요. 글리칸이 붙어 있는 곳들입니다. 글리칸이 있는 곳입니다. 당사슬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세포 벽에는 글리칸이 있죠. 그리고 피부를 이루는 콜라겐도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카레 라면. 그 단백질에 글리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엘라스틴, 우리가 콜라겐 관절, 엘라스틴 피부 엘라스틴에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응고 골수에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 역할을 하는 점막, 기침을 하면 점막이 나오죠. 위점막이 있죠. 장에 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에 점막, 모든 점막에는 뮤신이 있고 뮤신 안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글리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물질로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면 당사슬이 거기에 붙어서 이것이 결정을 하죠. 이것이 들어와야 될 비타민 미네랄인지 들어오면 안 될 건지, 필요한 건지 아직 안 필요한 건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글리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글리칸입니다. 호르몬도. 그러면 호르몬 문제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가실 때는 당사슬이 빠졌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체도 글리칸입니다. 그리고 항원도 글리칸입니다. 효소, 모든 효소들도 당사슬이 붙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글리칸이 있고요. 수용체, 바이러스와 세포 사이, 박테리아와 세포 사이에도 모두 글리칸, 당사슬이 있습니다. 렙틴은 의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렙틴은 단백질인데 당사슬이 붙는 단백질을 저희가 총칭해서 렉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백질의 한 50%는 지금 당사슬이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당 지질입니다. 카레, 라면, 지질에 글리칸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레브로사이드는 근육과 신경 세포막을 형성하고 강글리오사이드는 CR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단백다당은 코어 프로테인의 단백질의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리칸인데 큰 글리칸입니다. 큰 글리칸에 단백질이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리칸을 저희가 게그라고 하는데요. 게그는 분자량이 큰 글리칸이고 그리고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를 띈다는 건 물하고 이 굉장히 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함유하게 되죠. 자, 물이 필요한 곳이 어디죠? 피부. 히알루론산이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이 포함된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이 많이 필요한 곳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이 글리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막에 또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막에 있는 케라틴에도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은 단백질의 접힘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모든 단백질은 제대로 접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글리칸이란 무엇인가? 자연계에는 200여 배의 단당류가 있지만 인체에는 8가지 단당류가 글리칸에서 발견된다. 30년 전에 하퍼스 생화학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고 이 하퍼스 생화학 교과서는 의대생의 필수 생화학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죠.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글리칸을 알지 못합니다. 글리칸을 이루는 8가지 단당류가 있는데요. 글루코스는 세포 간의 의사 전달 개선 기능이 있고요. 갈락토스는 종양, 특히 간에서 퍼지는 종양 성장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만노스는
치유 촉진과 종양의 억제 효과가 있고요. 퓨코스는 두뇌 발달,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있고, 자일로스는 세포 간의 의사 교환의 조장을 하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연골 복원, N아세틸 갈락토사민은 세포 간 의사 전달 기능이 있고, N아세틸 뉴라민산은 모유 속에 많으며 신생아의 뇌와 척수의 정상 발달에 각각 관여를 하는 글리칸 8가지 글리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리칸의 개수는 정상인에서는 10만 개입니다. 글리칸 당 사슬이 10만 개가 있으면 건강하신 분이고요. 10,000개가 되면 질병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의 10가지 중요한 기능은 세포 간의 통신을 하며 항체의 기능을 하고, 감염을 막고, 세포 면역에 관여하고, 특히 암세포의 성장 전이를 억제합니다. 대사에 관여하고 호르몬 조절을 합니다. 아까 호르몬도 글리칸이라고 말씀드렸죠. 산화 스트레스를 보호해 주고요. 중추 신경계에 관여합니다. 당연하죠. 뇌세포도 글리칸입니다.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그 사실 중에 가장 처음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리칸은 혈액형입니다. 저는 B형인데요. 제 글리칸의 모양은 맨 마지막에 갈락토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O형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요. A형은 맨 마지막에 N아세틸 갈락토사민. 그 당이 하나 붙어 있으면 혈액형이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미국입니다. 이곳은 200여 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가 조직위원으로 구성된 미국 최고의 과학 검증 기관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1세기 인류 건강의 양대 산맥은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 분야다. 글리코믹스 분야 중에서 글리코바이올로지는 미국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기초이고,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바이올로지, 당생물학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내용의 핵심 내용은 모든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를 한다. 세포와 병원균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글리칸이 관여를 한다. 글리칸의 변화는 암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된다. 그래서 암세포를 슈거 플린트 해보면, 암세포 표면에 당사슬을 분석을 해보면 그 당사슬들이 다 분지화, 가닥이 정상이 하나이면 2가닥으로 분지돼 있고 3가닥으로 분지돼 있고 다 분지화돼 있고, 그리고 거대화, 글리칸이 커져 있는 그런 슈거 플린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의 언어는 한글이죠. 세포의 언어는 글리칸입니다. 언어가 잘못되면 병듭니다. 그래서 암세포 인식해, 이런 글리칸 모양입니다. 세포의 언어죠. 그런데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해서 당사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언어를 구사를 못합니다. 암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박테리아를 인식해, 이렇게 세포가 언어입니다. 세포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글리칸 영양소가 없으면, 세포 영양소가 없으면 이 세포 언어가 제대로 안 됩니다. 박박박박박.
이러면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세포 간에.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은 세포의 통신 오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도 세포 통신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과면역 반응, 알러지, 천식. 저의 천식은 여기 있습니다. 저면역 반응, 암, 세균 감염, 그리고 선천적인 당화의 결함, 그리고 그 외에 현대인의 병들, 아이들의 학습장애, 주의집중장애, 그리고 파킨슨, 치매, 심장병, 다 이 글리칸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럼 글리칸은 어떤 때 당사슬은 줄어들고 어떤 때 다시 복구가 되는지. 그래서 정상의 당사슬이 8시간 이내 나쁜 환경에서 줄어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운동해도 안 되고요. 너무 카페인 하셔도 안 됩니다. 너무 술, 담배 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나이에 지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단 음식 드셔도 안 됩니다. 너무 추위에 노출돼도 안 되고요. 너무 독한 약들 드시면 절대 당 사슬이 빠집니다. 그러지만 당 사슬은 8시간 이내에 복구가 되죠. 단 내 몸에 글리칸 영양소, 세포 영양소가 있을 때 그리고 섭취할 때 복구가 됩니다. 당사슬은 갑옷과 같고요.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같죠. 자, 10만 개의 당사슬이 만개가 되면 질병이 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세포, 혈관 안의 사진인데 정상은 10만 개의 당사슬로 되어 있지만 동맥경화 때는 당사슬이 10,000개도 안 됩니다. 당사슬이 줄어들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거대 분자가 투과되며 혈소판이 부착되고 백혈구가 부착돼서 혈관 외로 노출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 내피 조직에서의 글리칸은 백혈구의 이동을 돕습니다. 순찰도는 경찰관을 여기로 오세요. 도둑 왔어요. 집으로 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혈관벽에 글리칸이 적혈구를 유도해서 세포 안으로 혈관 밖 그 적이 있는 박테리아가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박테리아를 제거를 하도록 글리칸이 당 사슬이 도와줍니다. 당 사슬이. 그리고 소장의 당 사슬이 없어지면 질병이 생깁니다. 특히 장에 당 사슬이 없어지면 장을 통과하죠. 뭐가? 톡신이, 안 좋은 균이, 그리고 안 좋은 물질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물질들은 해결을 안 해주면 알러지를 일으키죠. 알러지가 오래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오겠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요즘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의 목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암, 그리고 치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겁니다. 모든 현대인이 우려하는 3가지 질병이죠. 결국은 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장에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봤을 때 건강한 대장은 이렇게 10만 개의 당사슬로 덮여 있고, 악성암입니다. 당사슬이 10,000개도 안 되고, 양성암입니다. 당사슬이 10,000개도 안 됩니다. 30년 전에
전자현미경이 처음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걸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 세포는 10만 개의 당사슬로 덮여 있고 암세포는 당사슬이 10,000개도 안 됩니다. 20년 전에 MIT 공대에서 향후 100년간 인류를 이끌어갈 10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노 태양전지 10대 신기술 일만 하죠. 그리고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10대 신기술만 합니다. 거기에 의학,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신기술로 글리코믹스, 당질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질학에 대한 큰 관심의 이유는 당질이 인체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혁명이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거,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DNA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의학의 신기술은 글리칸의 발견이 될 겁니다. 2022년도에 글리칸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글리칸 주제로 그 전에 노벨상을 7개를 받았는데요. 8번째 노벨상이 되겠습니다. 이 클릭 화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분자를 멜빵 탁 매듯이 그렇게 탁탁 필요한 것을 붙이는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글리칸의 클릭 반응으로 형광 물질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포 밖에 있는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 당사슬에 이 형광 물질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으로 구성된 당사슬만 염색을 하고요.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데 암세포 표면에 당사슬을 연구해서 표적 항암제가 일반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하도록 하는 의약품 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노벨상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리칸을 기초로 한 mRNA 백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유행한 코로나죠. 코로나도 당사슬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당사슬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요. 우리 몸에 10만 개의 당사슬은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똑같이 걸린 사람하고 만났는데 누구는 안 걸리는 건 이 당사슬이 10만 개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백신은 바이러스를 힘을 빼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얻게. 그러다가 잘못되면 걸립니다. 걸렸어요 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이제 새로운 기술은 글리칸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당사슬입니다. 이 당사슬을 만드는 복사 설계도 mRNA죠. mRNA를 주사로 넣어줘서 내 몸이 한번 코로나의 당사슬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코로나가 오면 확 방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글리칸, 당사슬은 세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암세포에도 있습니다. 변형된 당사슬, 적어진 당사슬 있고요. 균에도 있습니다. 균의 당사슬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그러죠. 바이러스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당사슬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당사슬은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글리칸 영양소는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갈락토스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그 외에 6가지 단당류, 글리칸은 도저히 흡수를 몸에서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의 먹거리는 예전에는 야채, 과일, 뿌리, 콩류, 견과류 등을 주로 먹어서 글리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글리칸을 섭취했는데 지금은 정제 곡물과 정제 설탕, 인공 감미료를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농약을 뿌리고요, 비료를 뿌리고 오염, 공해로 오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안 보고 재배를 해서 햇빛에 의해서 따가운 햇빛에 의해서 빨갛게 될 때 글리칸 영양소가 만들어지는데 글리칸 영양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음식물들을 먹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가공식품 안에 글리칸이 없습니다. 음식 중에. 음식 잘 먹으면 되지. 이 이론은 사실은 30년 전에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식품 학자가 발표한 논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의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1993년도에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글리칸 영양소는 새로 발견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외에 글리칸 영양소는 새로운 그런 영양소가 새로 발견된 영양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을 메나테크에서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6천여 가지 식물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채취를 했죠. 그래서 글리칸을 기반으로 한 암브로토스를 만들었습니다. 엠브로토스는 75만 명 환자한테 먹여봤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얻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포 간의 대화를 하고요. 엠브로토스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집중력, 조심성, 감정, 화나는 거, 화 안 납니다. 화나시면 엠브로토스 한 수저 드세요. 그래도 5분 지나도 화가 안 가라앉으면 또 한 수저 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입니다. 엠브로토스는 이센셜 당입니다.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당이라 들어가면 행복해지십니다. 면역과 소화 기능에 관여를 하죠. 글리칸 영양소 엠브로토스는 특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55개국 특허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하고 귀중한 그런 검증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 영양제 요법은 많죠. 저희가 많이 해봤고 그렇지만 메나테크의 글리칸 영양 요법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포 영양소인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병 하나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1시간 반 이전에 들은 소문에 대해서 글리칸 소문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병은 제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았습니다. 244, 200 정상인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약만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제 한도에서는. 그랬는데 항상 10년 동안 콜레스테롤이 높았습니다. 클린을 하고 한 달 후에 171이 됐습니다. 그래서 3달 후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74로 잘 유지되었고 저한테는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슬이 10만 개가 되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 소문, 글릭한 소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간 그 발가락 하나 꼼짝을 못하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이 누워 계신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코마라고 하죠.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를 열흘간 드시고 발가락을 까딱까딱하고 그리고 눈을 맞추시고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분, 남자분이 환자신데 보호자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무릎을 치면서 이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하고 똑같다. 왜 그러냐면 코마 환자가 움직였다는 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포 영양소인 글리칸 영양소와 함께 건강과 희망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